네, 저희 3교시 진행하겠습니다. 어, 강의 노트 13페이지 내용입니다. 앞에서 확률 분포, 즉 이산형 확률 분포와 연속형 확률 분포에 대한 특징들, 그와 더불어서 기대값 분산을 계산해 볼 수 있는 거, 계산할 줄 아는 거, 이런 내용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예제를 가지고 평균과 분산을 확률 함수가 주어졌을 때 또는 확률 분포표를 알고 있을 때 계산하는 방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자동차 대리점 예제에서 보면 자동차 대리점에서 일주일간 판매되는 자동차 대수를 X라고 정했네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자동차 판매 대수 이게 확률 변수는 RGX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판매 대수는 카운터블 가능하죠. 카운터블한 데이터에 대한 확률 분포의 문제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산형 자료라는 걸 알 수 있고 이때 이산형 자료의 평균 분산 계산하는 그 특성을 이용해서 다음 문제를 한번 계산해 봐라 이거예요. 그래서 X 자동차 대수 판매 대수 X는 취할 수 있는 실수값이 0, 1, 2, 3으로 조사가 됐다. 그래서 0대 8의 확률은 그 확률적으로 다 정리가 됐죠. 그래서 이때의 fx는 이산형 자료의 확률 함수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때 이 fx는 확률이 되겠죠. 0일 때 8분의 1, 1일 때 8분의 3. 그래서 합이 1이 되는 이러한 자동차 주당 판매 자료에 대한 확률 분포입니다. 그죠? 예. 휴대폰 프리가이드까지 다 여기다 정리해 놨으니까요. 이렇게 한번 자세하게 한번 계산기 두드리면서 이렇게 한번 예제 한두 개 정도 이렇게 풀어보면 그죠?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x의 평균은 기대값을 먼저 구하겠죠. x의 기대값, 즉 expectation x 평균을 구해보면 평균은 xfx죠.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그죠? 이산형이기 때문에 이산형일 때 그렇죠. summation x px 원래 px라고 쓰기도 하고 fx라고 써도 됩니다. 그래서 x px 요걸 계산한 거죠. x는 0부터 3까지 그죠? 네. 3. 그래서 이 부분을 계산을 해보면 결국은 x와 fx를 그죠? x fx를 다 곱해서 더하는 거니까 0 곱하기 8분의 1 그렇죠? 요걸 이렇게 곱해 나가겠죠. 1 곱하기 8분의 3 2 곱하기 8분의 3 3 곱하기 8분의 1 그래서 사건 확률에 사건 확률 사건의 사건 확률을 곱해서 더하는 방식. 그래서 1.5라는 것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분산은 이렇게 간편식으로 구하는 게 수월하다 그랬어요. 즉 분산 시그마 스퀘어는 x 제곱의 기대값에서 평균 제곱을 빼주는 방식으로 구한다. 아니면 뭐 변동의 기대값을 그냥 바로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좀 간편식을 이용해서 좀 풀어놨어요. 그래서 x의 제곱의 기대값. x의 제곱의 기대값은 x제곱의 fx죠. x 사건의 제곱에다가 확률 함수 fx를 곱해서 더하는 방식이죠. 그게 x제곱의 기대값이에요. 그러니까 x제곱의 기대값은 0의 제곱 곱하기 8분의 1. x제곱하고 확률을 곱해나가는 거니까 x제곱 8분의 1. 1 곱하기 1의 제곱 8분의 3. 2의 제곱 8분의 3. 3의 제곱 8분의 1. 이런 식으로 제곱 그죠? x의 제곱 텀에 fx 확률 질량 함수를 곱해서 더하는 방식. 그렇게 해서 이제 3이라고 이렇게 계산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분산을 간편식으로 구할 수가 있겠죠. 그 분산은 x 제곱의 기대값에서 뮤 제곱이니까 3 1.5의 제곱 그래서 0.75 이렇게 계산해 볼 수가 있겠네요. 그다음에 이 대리점의 주당 판매 자동차 판매수의 중심과 산포는 중심은 평균 1.5대 정도 팔릴 거로 기대할 수 있고 그다음에 산포 중심 1.5대를 기준으로 해서 0.75대 정도의 산포 변동성을 보인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네. 네, 그다음에 14페이지는 여러분들 교재 후반부에 그죠? 두 집단으로 확장한 거예요. 이 부분은 뭐하고 연결을 짓냐면 3장에서 저 배웠던 내용이 있습니다. 3장에서 통계량에 대한 장단점, 특징들을 배웠죠. 뭐 변동계수,
4분의 범위, 뭐 표준 편차 이런 것들 배우면서 후반부에 나중에 여러분들 교재 12장에 모델링, 회귀 분석과 더불어 자세히 살펴봐야 되는 내용이지만 벌써 언급을 했었습니다. 통계량으로서 연관성, 연속형 자료 또는 양적 자료, 양적 자료들 간의 연관성을 해석하는 통계량. 뭐가 있었어요? 두 사건 이상의 즉 양적 자료들 간의 연관성. 공분산이 있었죠. 공분산과 상관계수. 공분산과 상관계수 두 가지 통계량이 많이 쓰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이 경우에 교재에서는 연속형은 제외하고 생략했고 그 부분은 나중에 12장에 모델링, 회귀 모형을 할 때에 연속형의 상관계수 계산하는 거는 그때 살펴보기로 하고 5장의 후반부에 두 사건이 이산형 자료인 경우예요. 양적 자료 중에서도 이산형, 양적 자료인데 이산형인 경우 카운터블한 두 사건을 결합해서 실험하는 경우에 예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사건의 확률 실험을 하는데 이게 카운터블한 이산형 자료의 실험 결과를 가지고 확률 분포와 더불어 연관성을 해석해보는 그러한 문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요 예제를 보면 이렇습니다. 실험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A와 B, B 두 종류의 곤충에 대한 공존 상태를 연구하는 실험을 했다. 두 곤충 간에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 즉 A, B 두 곤충이 특정 나무에 서식하고 있는데 두 곤충 간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여기서 A 곤충의 수가 늘어나면 B 곤충도 같이 늘어나는 건지, 또는 A 곤충의 수가 증가하면 B 곤충은 감소하는 그러한 마이너스 연관성이 있는 건지, 아니면 연관성이 있기는 한 건지, 이런 것들을 정보로서 해석하기 위해서 이러한 확률 실험을 한번 해봤다 이겁니다. 그래서 두 곤충의 서식 관계를 연구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이렇게 확률 변수로 우리가 이제 그죠 수식적으로 전개하기 위해서 기호로 이렇게 세팅을 합니다. 그죠? 확률 변수 x, y. 확률 변수는 말 그대로 어떤 사건의 실수값을 대응시키는 함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A 곤충과 관련돼서 확률 변수 x라고 취한 거고, B 곤충과 관련해서 확률 변수 y라고 정의해 준 겁니다. 그래서 각각 한 나무에 서식하는 곤충 A, B의 수, 개체수, 이런 개념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A 곤충의 마리수, B 곤충의 마리수를 각각 확률 변수 X와 Y로서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이렇게 확률 변수를 정해서 확률 분포를 만들어서 기타 확률 계산을 할 목적인 거죠. 네. 그래서 XY의 두 가지, 그래서 참고로 XY 두 확률 변수가 주어졌을 때 또 뭐 3개, 4개로 확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확률 변수 간의 연관성을 따지기 위해서 결합 확률 분포라는 것을 만든다. 그래서요, 앞에까지는 우리가 확률 변수, 확률 분포, 또 그것이 이산형일 때, 연속형일 때 각각 나누어서 살펴봤어요. 하나의 개별 사건들을 따져봤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두 가지 사건이 서로 연관성을 관심 갖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사건이 그죠? 양적 자료로 주어졌을 때의 연관성, 두 사건 간의 어떤 상관성, 연관성들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하나 개별적인 분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겁니다. A 곤충의 분포, B 곤충의 분포. 바꿔 말하면 X 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 Y 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를 각각 이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두 가지 사건이 결합되어 있을 때는 하나의 추가적인 확률 분포가 필요해요. 중요한 어떤 정보 해석을 위해서. 그래서 결합 확률 분포라는 거를 여기서 좀 그죠? 학습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사건에 이거는 이산형 자료죠. 두 사건 간에 결합해서 즉 X는 A 곤충이고 Y는 B 곤충의 서식수잖아요. 그죠? 했을 때 이 두 가지를 결합해서
확률 분포표가 나와 있는 거예요. 없으면 만들겠죠, 이거를.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여기에 행 단위의 우측의 합계가 확률 합계표가 이렇게 음영으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고, 그다음에 맨 밑에의 열 단위의 그죠? 맨 밑에의 합계 0.28, 0.32에서 또 음영으로 이렇게 분포를 합계표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확률 분포를 이제 크게 이렇게 나눠서 봅니다. 요 주변 합계라고 그래요. 요거를 주변 음영으로 표시된 확률의 합이 1이 되도록 만들었죠. 이런 겁니다. y가 0이다. 그러면 비곤충이 특정 나무에 서식하는 곤충의 수를 조사해 봤더니 비곤충은 0마리, 1마리, 2마리, 최대 2마리까지 특정 나무에 서식하더라. 이겁니다. 그랬을 때 비곤충을 y라고 놨으니까 y가 0, 즉 비곤충이 0마리일 확률은 0.2, 1마리 서식할 확률은 0.43, 2마리 서식할 경우에 0.37 이런 식으로 요거는 행단위 합계, 확률에 대한 합계, 행단위 확률이 되겠죠. 그러면 비곤충에 서식할 분포가 돼요. 요 오른쪽 합계, 오른쪽에 맨 오른쪽에 음영으로 표시된 합계는 결국 뭐다? 비곤충 y의 확률 분포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y가 0일 때 y 확률이 0.2, 1일 때 y 확률이 1일 경우의 확률이 0.43 이런 식으로 합계, 확률 합계가 이렇게 정리된 거니까 요 y에 대한 확률 합이 1이 되는 거죠. 우측의 합계는. 그러니까 y의 확률 분포예요. 그 다음에 x에 대해서 보면 x는 a곤충이죠. a곤충이 특정 나무에 서식하는 개체수를 조사해 봤더니 한 마리에서 최대 4마리까지 조사가 됐다. 그렇죠? 그러면 A곤충이 한 마리 서식하는 경우의 확률은 0.28, X가 2일 때 프로바빌티 확률은 0.32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 10단위로 확률 합계의 합이 1이 되도록 정리한 게 아래쪽 음영 영역입니다. 음영으로 표시된. 그러니까 이 경우는 아래쪽 확률의 합이 1인 것은 아래쪽 확률의 합이 1이 되는 것은 A곤충의 확률 분포가 되겠죠. 그래서 아래 거는 A곤충의 확률 분포, 오른쪽에 이 확률은 합이 1이 되는 음영 부분은 B곤충의 확률 분포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확률 분포를 또 크게 나눠서 주변 확률과 결합 확률이라고 나눕니다. 주변 확률과 결합 확률. 그래서 요 음영으로 요 표에 아래 표에 주변 합계, 합이 1이 되는 주변 합계, 확률 합계 음영으로 표현된 거를 주변 확률 분포라고 그래요, 이거를. 그래서 특히나 오른쪽 주변 합계를 Y의 확률 분포, 비곤충 확률 분포. 그 다음에 밑에 부분의 음영 확률 합이 1인 것은 X의 분포, 즉 A곤충의 확률 분포. 각각 개별 확률에 대한 확률 분포가 나와 있는, 정리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주변 확률 분포다. 개별 사건의 확률 분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다. 이겁니다. 그럼 이 가운데에 세 개, A곤충과 B곤충이 결합된 확률들이 쭉 나와 있어요. 총 몇 개? 3가지와 4가지가 총 12가지가 되겠네요. 12가지. 그래서 이런 의미입니다. A곤충이 한 마리 서식할 때 B곤충이 2마리 서식할 가능성 확률은 0점이다. 그래서 X와 Y가 결합되어 있는 확률들을 12개 정리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X와 Y 두 확률 변수가 결합된 확률을 여기에 12개가 계산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이 가운데 있는 12개 확률을 다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12개 확률 다 더하면 그게 합이 1이 되겠죠. 이렇게 된 겁니다. 보면 요거를 주변 확률 분포라고 한다. X, Y가 결합돼서 확률의 합이 1인 X, Y가 결합된 확률들의 전체 합이 1인 거. 요거를 음영 뺀 나머지 요 부분을 결합 확률 분포라고 한다. 두 사건이 결합된 거.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보통 이러한 그 가운데 12개의 이러한 결합 확률들을 보통은 이렇게 표현해요. P, X
y. 보통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그리고 결합 확률을 표현하는, 수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두 x, y의 결합 확률을 probability x, y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 경우에 따라 이게 연속형 자료인 경우에는 이렇게 보통 fx, y x, y로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다. 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px, y 또는 fx, y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은 결합 확률 함수를 나타낸다. 결합 확률 분포를 함수로 표현한 것이 결합 확률 함수 px, y 또는 fx, y. 보통 이거를 구분 짓지 않고 p나 f로 다 표현하긴 하는데 엄밀히 따지면 엄밀하게 생각하면 이산형 자료에 대한 결합 확률 함수는 px, y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고 연속형 자료의 결합 확률 함수는 fx, y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참고 삼아 알아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거 구분 안 하고 그냥 fx, y로 쓰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럼 여기에서 내가 한번 문제를 낸다고 생각해봐요. 네, 문제. 예를 들어 이 연구자가 비곤충이 어떤 특정한 나무 종에 서식하는 두 곤충을 조사해봤더니 AB 곤충이 지배적으로 그 나무에 서식하더라. 그럼 B 곤충이 A 곤충보다 더 많이 서식할 가능성이 얼마큼 될까? 이런 정보를 필요로 한다고 생각해봐요. B 곤충이 A 곤충보다 더 많이 서식할 가능성, 그거를 계산하려면 어떻게 구할까요? 잠시 5초 생각해보면 B곤충이 A곤충보다 더 많이 서식할 확률, 가능성을 구하려면 우선 주변 확률 분포를 알고 있으면 구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결합 확률 분포가 필요할까요? 결론은 주변 확률 분포 갖고는 안 돼요. 봐봐요. X 분포만 알고 있다고 해봐요. 음영 부분만 알고 있다. 요 가운데 12개의 결합 확률 분포를 모르고 요 X, 그죠? XY의 주변 확률 분포만 알고 있다. 요 음영 부분의 확률만. 이렇게 알고 있다고 한다면, 그죠? B곤충과 A곤충을 각각 정보로서만 알 수 있지. A곤충, B곤충이 결합된 서로의 비교 목적의 확률들은 알아낼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방금 전에 내가 질문 던진 B곤충이 A곤충보다 더 많이 서식할 확률을 이러한 중요 정보가 필요하다면 결합 확률 분포를 반드시 알아야 된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면 보자고요. B곤충이 A곤충보다 더 많이 서식할 확률은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Y가 B곤충이죠. B곤충이 두 마리 서식할 때 Y가 2일 때 X, A곤충이 하나, 1인 경우 Y 2고 X가 1일 때 즉 0.2인 경우죠. 이 경우만 B곤충이 A곤충보다 더 많이 서식하는 경우예요. 나머지는 같거나 A곤충이 더 많이 서식하죠. 그래서 방금 전에 던진 질문의 정답은 0.2, 즉 20% 가능성을 갖고 있다. 가능성 확률이 있다. 이렇게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결합 확률을 알기 때문에 이러한 정답을 낼 수 있는 거죠. 네. 그럼 15페이지와 같이 여기서 여기에 문제가 남아있는데 미리 문제를 냈어요. 앞에 이러한 결합 확률과 이러한 두 사건이 결합되어 있을 때는 결합 확률 분포와 각각의 주변 확률 분포를 다 구할 수가 있다. 중요한 정보는 결합 확률 분포에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15페이지에 주변 확률 분포를 별도로 정리한 거예요. 앞에 14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표를 가지고 주변 확률 분포만 별도로 X는 A곤충이죠. A곤충은 한 마리에서 네 마리까지 서식한다. 그 다음에 X에 따라 확률 값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서 합이 1이 되도록 X, 즉 A곤충에 해당되는 X의 확률 분포만 별도로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거예요. 이게 확률 분포 아닙니까? 그죠? X 가능한 실수값. 그거에 대한 확률 값들의 합이 1. 이게 A곤충의 주변 확률 분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예, 그 다음에 y도 별도로 앞에 14페이지의 표에서 y 비곤충은 0, 1, 2 거기에 해당되는 y값에 해당되는 확률들을 구해서 합이 1이 된 거예요. 그래서 y 비곤충의 확률 분포, A곤충 확률 분포, B곤충 확률 분포 각각의 확률 분포를 우리는 주변 확률 분포다. 그러니까 이런 두 개의 주변 확률 분포만 알고 있다면 각각의 확률 분포만 알고 있으면 방금 전에 이 문제의 답을 낼 수가 있을까요? 한 나무에 서식하는 곤충 B의 수가 A 곤충 수보다 많은 확률은 이렇게 두 가지만 알고 있다고 그래봐요. A, B 곤충 두 사건이니까 각각의 확률 분포를 알고 있어. 그럼 이거로 끝날 것 같은데 이거는 별 중요한 정보를 해석 못한다. 이것만 가지고 어떻게 해석해요? 그죠? 각각 몇 마리 몇 마리 확률들만 찾아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결합 확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그래서 결합 확률의 정보는 주변 확률 정보는 당연히 알 수 있고 보세요. 앞에 14페이지 이 주변 음영 부분에 A곤충 B곤충의 주변 확률 분포를 모르더라도 음영 부분이 없더라도 요 결합 확률만 알면 그죠? 행단위 확률들 0 더하기 0.05, 0.05, 0.1 행단위로 y가 0일 때 행단위로 합계를 구하고 y가 1일 때 행단위로 확률 합계를 구해서 합계를 정리해 놓으면 그냥 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주변 확률은. 열도 마찬가지죠. x가 1일 때 0 더하기 0.08, 0.2 열 단위로 확률들을 합계를 구해서 계산해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결합 확률만 알면 가운데 12개 확률 결합 확률만 알면 주변 확률 합계는 바로 그냥 자동 계산되는 거죠. 예. 그래서 결합 확률 정보를 안다는 거는 각 사건에 각각의 사건의 주변 확률 정보는 당연히 알 수 있고 두 변수의 두 사건의 코럴레이션 정보 이게 중요한 거죠. 코럴레이션 우리말로 상관관계 이런 의미죠. 코럴레이션 상관성 또는 다른 말로 연관성 상관성이나 연관성의 추가 정보까지 더 해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것이 결합 확률 분포를 아는 거 결합 확률 분포를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또 그걸 결합 확률 분포를 만들어내는 거, 그죠? 계산해내는 게 중요하다. 이런 거죠. 네. 16페이지에 이렇게 계산해 보는 건데, 이런 결합 확률과 주변 확률 분포를 가지고 연관성을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가 연관성이라고 하는 건 뒤에 부터 먼저 볼게요. 우리가 연관성을 해석하는 통계량으로 코베리언스, 공분산이 있고 코럴레이션, CORR은 코럴레이션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상관계수예요. 두 사건을 XY로 놨으니까 두 확률 변수. 두 확률 변수 XY의 코럴레이션, 상관계수를 구해서 연관성을 일반적으로 해석한다. 그래서 코럴레 상관계수는 코베리언스, 공분산, 두 확률 변수의 공분산을 각각 분산의 스퀘어 루트를 계산해서 그죠? 이게 베어리언스 x, x의 분산이죠. x의 분산에 스퀘어 루트를 쓰었으니까 x의 표준 편차가 되겠네. x의 표준 편차, y의 표준 편차가 되겠죠. 분모 부분은 x 표준 편차, y 표준 편차분의 분자 부분은 x, y의 공분산 이런 개념이 되죠. 이게 확률 변수로 코롤레이션, 즉 상관계수를 정의해 놓은 거예요. 확률 변수로 상관계수를 정의해 놓을 때 x, y 확률 변수의 공분산을 x 표준 편차, y 표준 편차의 곱으로 나눈 거. 이게 상관계수를 구하는 정의입니다. 공분산은 이렇게 정의하죠. 공분산을 기대값으로 정의하면 코베리언스 XY, XY의 공분산은 XY의 곱의 기대값에서 X의 기대값, Y의 기대값을 곱한 거, 곱해서 뺀 거. XY 곱의 기대값에서 각각의 기대값을 곱해서 빼준 거. 이게 공분산을 구하는 기대값 정의입니다. 공분산을 구하는 확률 변수의 기대값으로 정의해 놓은 거죠. 그래서 공분산은 그죠? 보통 플러스 관계, 마이너스 관계의 단순 해석 위주로 사용된다고 했죠. 그다음에 코롤레이션의 상관계수는 공분산과 달리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 사이의 값을 갖고 이 상관계수의 절대값이 1에 가까울수록 아주 강한 연관성 2분의 1에 가까우면 0.5에 가까우면 보통의 중간의 연관성 3분의 1에 가까우면
약한 연관성, 0에 가까우면 상관관계가 없는 연관성이 거의 있어도 거의 미비하다. 거의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연관성을 아주 디테일하게 해석하는 가장 많이 쓰는 연관성에 해석되는 통계량이죠. 그게 상관계수예요. 그래서 공분상과 상관계수를 3장에서도 간단하게 소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 상관계수 공분산을 구해서 지금 이 예의 곤충의 A, B 두 곤충의 서식관계의 연관성을 해석해 보려고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상관계수를 구하려면 14페이지와 같이 이러한 결합 확률을 알고 있어야 돼요. 결합 확률 분포가 알고 있어야 공분산이 됐든 상관계수를 구할 수 있다. 네. 그래서 구하는 절차를 간단하게 보면 A 곤충, 즉 확률 변수 X의 주변 확률 분포로부터 우리가 기대값을 구하면 되죠. 이산형절이니까 기대값은 XFX입니다. 그죠? XFX, X는 1에서 4까지의 XFX를 그죠? 구하면 되겠죠. 그럼 이렇게 되겠죠. 1 곱하기 0.28, 2 곱하기 0.32, 3 곱하기 0.2, 4 곱하기 0.2, XPX. 여기 FX라고 했는데 뭐 PX라고 하고 FX라고 상관없어요. 그래서 FX 대신에 여기 PX를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여기서 이산형의 확률이에요. 확률 함수. 그래서 이걸 다 곱해서 더했더니 2.32. 그래서 평균 기대값을 구하고 A 곤충의 평균 몇 마리 서식할 거로 기대하느냐? 2.32마리. 이렇게 평균을 구해본 거죠. 그 다음에 분산을 구하겠죠. A 곤충의 분산을 구하기 위해서 분산의 간편식은 X제곱의 기대값에서 2X는 평균이니까 평균의 제곱을 빼준 거. 그러니까 위에 평균 2.31을 구했으니까 X제곱의 기대값만 더 구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X제곱의 기대값은 기대값 성질에 의해서 X제곱 PX. 이건 뭐 FX나 PX 같은 거라고 했어요. X제곱 FX, PX. 그러니까 X의 제곱 1의 제곱 곱하기 0.28, 2의 제곱 곱하기 0.32. X의 제곱과 함수, 확률 함수 PX를 곱해서 쭉 더해서 6.56 이렇게 계산할 수 있죠. 그래서 기대값, 그 다음에 X제곱의 기대값, 그 다음에 분산을 간편식으로 구하면 되겠죠. X제곱의 기대값에서 평균 제곱을 빼주는 식으로 그래서 1.178 대략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Y, 즉 비곤충의 평균 분산도 똑같은 방식으로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똑같이 기대값은 서멘션 YFY. 그래서 Y의 Y값에다가 PY를 곱해서 그죠? Y 곱하기 PY. 그죠? 0, 0.2, 1, 0.43, 2, 0.37. 요거를 각각 YFY. 그죠? YPY. 그렇게 해서 1.17로 구할 수가 있겠죠. 같은 방식으로 y제곱의 기대값도 역시 y의 제곱의 py, 즉 fy니까 요거의 y의 제곱, 0의 제곱 0.2, 1의 제곱 0.43 이런 식으로 구해서 y의 분산도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같은 방향으로.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상관계수 공분산을 구하려면 주변 확률 분포로부터 각각 평균과 분산들을 각각 먼저 계산한다. 그죠? 이게 1단계. 그 다음에 이제 공분산이나 상관계수를 구하기 위해서 이제 결합 확률 분포로부터 우리가 XY 확률 변수의 고배 기대값을 이제 계산해 나간다. 이때 XY의 고배 기대값은 두 확률 변수를 곱한 거의 기대값이에요. 두 확률 변수의 고배 기대값은 이산형 자료일 때 다음과 같이 구해요. XF, 그죠? 서멘션. 두 사건이 두 개니까 이제 서멘션이 두 개 들어가죠. 서멘션. X에 대한 거, Y에 대한 거. 서메이션 XY 곱하기 FXY. 요거는 앞에서 써뒀던 건데 요 FXY는 요 FXY라고 써놓은 부분을 우리는 결합 확률이라고 그랬죠. 보통은 구분 안 지고 이렇게 사용하기도 하는데 앞에서 설명한 거 있죠. 앞으로 돌아가 볼까요? 그렇죠? 14페이지 설명했죠. XY의 결합 확률을 PX, Y 또는 FX, Y로도 표현한다. 보통은 이산형일 때 PXY, 연속형일 때 결합 확률을 함수를 FX, Y. 그런데 이거 구분 안 하고 그냥 쓰는 경우도 많다. 이렇게 읽겠습니다. 그래서 17페이지 요 XY는 엄밀히만 하면 그죠? P 앞에서 설명한 아이고 잘 안 써지네. 그죠? P X, Y를 나타낸다.
그죠? 네. px, y를 나타내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네. 그래서 x, y의 결합 확률, x 곱하기 y 곱하기 x, y의 결합 확률 함수, 결합 함수를 이용해서 구한다. 그렇죠?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쭉 풀이 과정을 이렇게 설명해 놨는데 앞에 표에 다시 돌아가 봐서 이렇게 되겠죠. x가 1일 때 y가 0일 때 결합 확률이 0이에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x 곱하기 y 곱하기 결합 확률이니까 1 곱하기 마우스를 보세요. 1 곱하기 0 곱하기 0 이렇게 되겠죠. 두 번째, x가 2일 때 y가 0인 경우면 2 곱하기 0 곱하기 0.05 이렇게 x 곱하기 y 곱하기 xy가 결합된 결합 확률을 곱하는 방식. 이런 방식으로 지금 이걸 계산한 거죠. xy, x 곱하기 y 곱하기 그죠? fx, y 그죠?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xy의 고백이 될 값을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앞에서 요 16페이지에 x와 y의 평균 분산을 다 구해놨으니까 그죠? 그거를 결합해서 공분산을 이제 계산할 수 있겠죠. 공분산 xy는 xy의 고백이 될 값에서 x 평균, y 평균을 곱해서 빼준 거. 그러니까 앞에서 이제 xy 고백이 될 값을 구했잖아요. 2.26에서 16페이지 앞전에 구한 a 곤충 x의 평균 곱하기 y의 평균을 곱해서 빼준 거죠. 이게 공분산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공분산을 구했더니 마이너스 0.4544. 공분산, 코베리언스. 공분산이 마이너스가 나왔다는 것은 마이너스 연관성이 있네. 요 정도 해석하는 거다. 공분산은 플러스 마이너스 또는 0. 플러스 연관성, 연관성 없음, 마이너스 연관성. 이 정도만 간단하게 해석한다. 그게 공분산이다. 일단 공분산만 구해서 해석해 봤더니 음의 연관성이 있네. 이렇게 해석이 됐어요. 이 얘기는 A 곤충이 개체수가 증가하면 B 곤충의 개체수는 감소하는 경향. 서로 역방향이니까 마이너스 연관성, 상관성이니까 그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는데 얼마나 강한 또는 얼마나 약한 미비한 연관성이 있는지는 해석할 수가 없죠. 코베리언스는. 그래서 코롤레이션 공분산을 계산해 봤더니 이렇게 될 거죠. 공분산은 코베리언스를 x 표준 편차 곱하기 y 표준 편차로 곱해서 나눈 거예요. 그래서 베어리언스 x 베어리언스 y는 a 곤충 분산 b 곤충 분산은 16페이지에 그대로 구해놨잖아요. 그래서 앞에서 구한 코베리언스를 16페이지에 a 곤충의 분산의 표준 편차, b 곤충의 분산의 표준 편차, 그죠? 분산을 표준 편차로 계산해서 코롤레이션 상관계수를 구했더니 마이너스 0.569 이렇게 나왔어요. 상관계수는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 사이로 계산되고 이때 2분의 1에 가까우면 보통 중간 정도의 연관성은 있는 거예요. 약한 연관성 정도는 아니고 그래도 의미 있는 중간 이상의 연관성을 보이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마이너스 0.56이니까 대략 57%, 대략 57%의 연관성이 있네요. 중간 이상의 마이너스 연관성이 있다. 결론. A곤충이 서식 개체수가 증가하면 B곤충은 감소하고 그죠? A곤충이 감소하면 B곤충이 증가하는 그러한 서로의 공존 상태에 있다. 서식 관계에 있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요 예제는 제가 종종 그 연관성 해석 두 확률 변수의 결합 확률 분포와 그렇죠? 주변 확률 분포를 가지고 연관성의 정도를 해석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를 간혹 냅니다. 빈번하게 됩니다. 간혹보다. 그래서 14페이지에 나와 있는 공분산 상관계수를 구하는 요 예는 시험 공부하실 때에 자세하게 계산기 두드리면서 한 번 정도는 직접 상관계수를 구해보는 거를 꼭 해보고 시험에 임하도록 하세요. 네, 중요한 문제입니다. 네. 18페이지는 추가적으로 두 가지 이상의 어떤 확률 변수를 우리가 정의할 때 우리가 독립성 또는 종속성을 따지는 경우가 있어요. 봐요. 우리가 독립, 또 배반 사건, 종속 사건 이런 것들은 사장 확률에서 배웠어요.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독립이라고 하는 거는 서로 영향을 주지도 받지도 않는 관계를 서로 독립관계. 영향을 주고받으면 종속관계죠. 독립에 만드는 종속관계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독립관계, XY 두 사건, 두 확률 변수가 서로 독립관계에 있다고 한다는 것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지 않는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연관성이 두 사건의 연관성, 두 확률 변수의 연관성이 없다. 독립인의 연관성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연관성이 없다. 그러면 두 확률 변수가 독립이면 상관계수, 앞에서 구했던 이러한 공분산이나 상관계수를 구하는 거는 필요가 없는 짓이다. 그죠? 뭐 구할 필요는 없는 거죠. 네. 두 사건이 독립관계면 그죠? 영향을 주고받지 않는, 즉, 연관성이 없다는 거니까 굳이 계산할 필요가 없겠죠. 네. 그래서, 독립관계인지 종속관계인지, 그럼 종속관계다. 두 사건이 종속관계에 있다라고 하면 연관성이 있으니까 공분산, 앞에 17페이지와 같이 공분산과 상관계수를 구해서 연관성을 해석하는 게 의미가 있겠죠. 그렇게 연결해서 정리해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두 사건이 독립인지 아닌지를 따지는 거는 이렇게 따져보면 돼요. px, y, 즉 px, y는 우리 결합 확률을 나타내는 거예요. 결합 확률 함수가 px 곱하기 py. 요거는 x 확률, y 확률이니까 이건 각각 개별 확률이죠. 요거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주변 확률이라고 그랬죠. 그죠? 주변 확률. 네. px, y는 결합 확률. px, py 각각 써준 거는 이거는 주변 확률. x의 주변 확률, y의 주변 확률.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4장에서 우리가 이런 거 배웠잖아. 서로 독립이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A, B 사건. 그때 사건의 개념으로 했죠. A 사건과 B 사건이 독립이면 이거에 대한 결합 확률이 probability. A, B의 결합 확률이 어떻게 된다? A, B의 교집합 확률, 결합 확률이 A 확률, 그죠? A의 개별 확률에다가, 그죠? B의 개별 확률을 곱하는 방식으로 표현된다. 사장에서 다뤘던 얘기죠? 네, 이렇게. 그래서 A, B의 결합 확률, 교집합 확률이 A, B의 개별 확률의 곱으로 표현되면 이게 독립이라고 그랬잖아요. A, B 사건 독립. 근데 A, B 사건이 독립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때 A하고 B를 이렇게 대응시켜서 A라는 사건을 X라는 확률 변수로 표현한 거고 B라는 사건을 그죠? Y라는 확률 변수로 표현해서 이렇게 표현한 거죠. Px, Y 확률 변수로 표현한 거죠. 이거 사건 A 사건, B 사건의 교집합 확률이라는 표현을 A 사건을 X라는 확률 변수로 놓고 B라는 사건을 Y라는 확률 변수로 우리 확률 변수를 배웠으니까 X, Y 확률 변수로 각각 이렇게 표현을 해서 X, Y 이렇게 표현한다. 이게 X, Y의 결합 확률을 나타내는 거죠. 네. 그래서 PX, Y는 PX 곱하기 PY 결합 확률이 주변 확률의 곱과 같다. 요거를 그대로 확률 변수로서 표현해 놓은 거죠. 사장의 독립사건. 그다음 연속형 자료일 때는 P보다는 F로 이렇게 주로 많이 표현하니까. 그래서 fx와 y는 fx 곱하기 fy. 이런 식으로. 그죠? 연속형일 때 확인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두 사건이 독립사건이면 이렇게 공분상 이런 계산하는 게 이렇게 연관성을 줘서 이런 특징이 있다. 두 사건이 그죠? 두 사건이 독립사건이면 XY의 곱의 기대값은 XY의 곱의 expectation 기대값은 각각의 기대값의 곱하고 같다. 요거를 그대로 갖고 온 거예요. 결합 확률이 주변 확률의 곱하고 같으니까 XY의 곱의 결합된 기대값은 각각의 기대값의 곱과 같다. 이런 성질이 있다. 두 번째, 독립이면 볼 것도 없이 공분산이나 상관계수는 제로가 된다. 그죠? 네. 그렇게 되겠죠. XY의 기대값이 X 기대값, Y 기대값이니까 요 17페이지 볼래요? XY 요 공분산식의 X 곱하기 Y의 기대값죠. XY 곱의 기대값이 요 XY의 곱의 기대값이 X 기대값 곱하기 Y 기대값이니까
오른쪽에 요거하고 똑같아지죠. 그래서 요거 이꼴 제로가 된다는 얘기죠. 예. 그 다음에 요 두 사건이 결합된, 그죠? 확률 변수가 결합한 확률 변수, 예를 들어 선형 결합일 때 분산도 이렇게 계산된다. ax 플러스 by의 분산은 분산 성질에 의해서 a제곱, 요 실수값이 제곱에 나오죠. a제곱 베어리언스 x, b제곱 베어리언스 y, 이렇게 됩니다. 원래는 독립사건이 아니면 뒤에 뭐가 붙죠? 플러스, 요 뒤에 플러스 뭐가 붙어요? 이렇게 붙겠죠. 2배의 A, B, 그 다음에 코베리언스 곱하기 코베리언스 COV. 원래 이게 붙어야 되겠죠. 공분수 코베리언스 X, Y. 그렇죠? 이 부분이 원래는 붙어야 되는 거예요. 종속 사건이면 이 부분이 붙어야 되겠죠. 2배의, 그렇죠? 네, 2배의 AX 플러스 BY의 분산은 A제곱 분산, X 분산, Y제곱, Y 분산 플러스 2배의 AB 곱하기 코베리언스 X, Y. XY가 종속성이 있으면 공분산 부분이 요 영역에 들어가야 된다. 이 식에. 그런데 독립이니까 공분산, 요 뒷텀이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코베리언스 X, Y가 요 부분이 0이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렇게 쓴 거죠. 예. 네, 마지막 19페이지는 여러분들 교재 68페이지 예제 5.1에 있는 예제인데, 뭐 앞에 나와 있는 거예요. A 곤충과 B 곤충의 서식 관계. 이거를 독립 사건인지를 한번 확인해 본 거죠. 네. 독립 사건이 되려면은 결합 확률이 주변 확률하고 같아야 된다고 했죠. 근데 이거 간단하게 한두 개 해보면 이 꼴이 성립되지 않는 걸 알 수 있어요. 앞에 요거, 그죠? 이산형일 때 px, y가 px 곱하기 py. 요게 성립되는지를 한번 따져본 거다. 그럼 px면 어떻게 돼요? x가 1일 때 p1인 경우, 요게 이름이죠. f1. x가 1일 때 0.28. 주변 확률 곱을 구한 거. 주변 확률 곱. fx가 1일 때 0.28, fy가 0일 때 0. 0.2. 그죠? 0.2. 네. x가 1일 때 0.28, 이 부분. x가 1일 때 0.18, x가 0일 때 0.2. 이게 크로스된 부분 아니에요. 그죠? 네. 그랬을 때 0.2 곱하기 0.2. 이게 주변 확률의 곱. 그때 x, y의 결합 확률. f, x, y 이렇게 쓴 거죠. x가 1이고 y가 0인. x가 1이고 y가 0일 때 결합 확률. 그게 0이잖아요. 결합된 0. 0. 0. 그러니까 양쪽이 등식이 성립되지 않죠. 네, 한두 개는 만족하는데 한두 개라도 만족하지 않으면 독립이 되는 거예요. 독립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 등식 관계가 다 성립이 돼야 된다. 1일 때 0.28, y가 1일 때 0.43 곱하기. 그러니까 1과 1일 때 0.08이 결합 확률이잖아요. 그죠? 결합 확률이 주변 확률의 곱과 같지 않으니까 이거는 그죠? 앞에 이러한 성질을 만족하지 못하네요. 그죠? 그 다음에 볼 것도 없이 독립사건이 아니다. 종속사건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종속사건이니까 A 곤충, B 곤충, X, Y 간의 연관성이 있을 것이다. 그럼 그 연관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추가적으로 계산해 보겠다. 그래서 그 다음에 공분산 상관계수를 한번 구해볼 수 있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교재 뭐 73페이지 예제 5.8도 독립사건을 따져보는 예제가 하나 있으니까 한번 시험 공부할 때 예제도 여기 강의 노트의 요 예제와 주교재에 나와 있는 예제 5.8을 한번 보면서 내가 종속 독립사건을 따지는 문제를 종종 나니까 한번 꼭 확인을 하면서 공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수고들 하셨어요.